네, 안녕하세요. 관장입니다. 오늘 9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9월 30일이고요. 월봉이 마무리되는 날이었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입니다. 오늘 9월 30일이었고요. 월봉이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좀 있던 종목, 여태까지 봤던 종목들 중에 성한 머티리얼즈가 좀 가장 큰 변동성이 있었어서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해서 오늘은 성한 머티리얼즈를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아예 성한이라는 종목을 제가 예전에도 매매를 했었어요. 예전에 저번 상승기에 매매를 했었고, 이번에 다시 보게 된 종목인데, 왜 그때 이 종목에 베팅을 했고, 그때는 수익이 났고, 왜 이번에는 이렇게 부러지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처음 이 종목에 대한 제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매수했던 근거들, 매수에 대한 그런 이유, 이런 것들부터 해서 차트로 해서 같이 공시부터 해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한 머티리얼즈 매수했던 근거, 그리고 오늘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로 돌아가서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본 거는 일단 이 시기입니다. 22년 9월. 이 시기에 지금 현재 대주주가 회사를 인수해요.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하게 되고, 인수 이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처음 인수했을 때 상승이 일어나고 M&A에서 옆으로 횡보 구간을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투자금들이 들어온다. 신주 10이라든지 BW가 보통 많이 들어오고 3자배 정도 간혹 들어오게 합니다. 발행을 하거나 납입을 하거나, 인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냥 공식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들고 갔었나 해서 아마 이 상승을 다 먹지는 못하고 아마 한 이쯤까지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수익을 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성한 같은 경우는 6월달까지, 이 시기까지 투자금이 납입이 됩니다. 납입이 되고 신주예요. 신주들을 막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횡보 구간을 갖게 되죠. 이런 횡보 구간을 갖게 되고, 이때 왜 여기서 매도했냐, 이 투자금 문 닫고 들어오는 애들이 물론 이만큼 주가가 올라와서도 그랬고요. 문 닫고 들어와서 왜 가질 못하고 여기서 부러졌는가, 요거를 보게 되면 일단 신주랑 투자금 납입되는 가격이, 단가가 매우 낮았습니다. 이 단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CB들의 단가예요. 막 1000원대, 막 900원대, 3자 배정을 막 찍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주가가 2000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피하는 게 맞죠.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피해야 되는 게 맞았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하고 그동안 한동안은 안 보고 있었습니다. 안 보고 쭉 지나고 있다가 이때부터 보기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차트는 이렇고요. 흐름이 인수, 횡보, 시세, 그리고 투자금 납입, 이런 구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인수에서 주가가 한번 튀었고, 옆으로 횡보한다고 말씀드렸고, 횡보하고 투자금 납입이 되기 직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면서 시세를 주고 납입이 완료되고, 여기서는 누가 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누가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시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다시 보기 시작한 시점은 이 시기부터입니다. 예. 이 시기부터 다시 보기 시작을 했고, 매매는 아마 이 시기부터 했을 겁니다. 예. 매매는 이 시기부터 했을 거고, 왜 그럼 넌 이 시기에 다시 보게 됐냐, 이 주식을.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처물림의 시작이 됐죠. 예. 머리가 뜨거워요. 예, 머리가 뜨겁고 처물림의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왜 이 종목을 봤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제 영상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 하나 없이 그냥 제 영상만 보고 매매하셨다면, 제가 왜 이 종목을 그 시기에 쳐다봤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했고 어떤 흐름을 예상했는지를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정리를 합니다. 일단 올해 2월 달에 10억 소액 유상증자가 찍힙니다. 10억 소액 유상증자가 1251원에 납입이 돼요. 납입이 됩니다. 이거 납입을 확인했습니다. 납입이 되고, 보통 10억 소액 유상증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M&A에서 많이 쓰입니다. M&A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왜 그러냐? 신주가 상장되자마자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고 했죠. 보호예수가 없습니다. 신주가 10억 소액 유상증자 넣고 주식으로 상장되는 날부터 바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시세가 나오는 M&A 종목에서는 흔히 쓰인다. 그래서 일단 이 공시를 보고 관심에 두기 시작했고요. 2월 달부터. 그래서 10억 소액 유상증자가 1251원에 납입이 됐고, 그 시기에 이제 전에 상승기에 한번 FI들, 이 지금 현재 대주주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들어오면서 유상증자, CB 이런 것들을 막 차례대로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년도 3월, 2월, 6월까지 해갖고 FI들이 돈을 막 납입을 하기 시작해요.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소액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CB도 있었고요, 삼자배정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그 FI들의 투자금이 들어오는 납입은 제 전 영상에 보시면 FI들의 단가, 물량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놨는데, 그런 것들이 작년 2월부터 3월까지 다 미리 세팅이 됐고, 걔네들이 이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던 겁니다. 올 초부터 그게 시작이 돼서 그런 FI들의 움직임을 같이 공시를 통해서 지켜봤고요. CB들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CB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 이거는 주식으로 바꿔서 이제 세팅이 돼가고 있구나 라고 흐름을 느꼈고, 첫 번째는 FI들의 움직임을 굳이 조목조목 따지자면 CB들이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5% 이상의 주주가 있었습니다. 공시되어 있던 5% 이상의 주주는 삼자배정 유상증자도 넣었고요. 10억 유상증자도 따로 개인이 넣었고요. CB도 아마 찍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분 공시를 5% 이상 했던 개인 주주가 FI겠죠. 블락딜, 장외 매도를 통해 지분을 5% 미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FI들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CB 전환했고 5% 이상 주주 지분 공시 안 되게 밑으로 장외 매도 해놨고, 삼자배정 보호 예수까지 풀리는 시점이 곧 다가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6월에 풀렸죠. 그래서 그 시기부터 이 종목은 지금 FI들이 움직임이 보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씀하실 수 있죠. 이런 종목을 볼 때, 야, 이런 거는 너무 리스크 있고 오버행 이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환되는 주식이 많고 매도돼야 되는 주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오버행 이슈라 주가에 악영향이 아니야? 그거는 물론 길게 보면 진짜 회사를 봤을 때는 좋진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M&A라는 흐름이 맞는다면, M&A라는 흐름이 예상대로 맞는다면 이 물량들이 엑시트해야 되는 물량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그 FI들도 이익을 보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근거는 이런 FI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FI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2월 달에 소액 유상증자가 있었다. 거기에 신주 10일을 발행하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최대 주주가 변경되기 바로 직전 목구멍까지,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만큼, 지금은 최대 주주가 바뀐다고 공시를 했는데 만약에 납입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종목을 M&A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M&A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저는 그때도 말했고 지금도 M&A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도 최대 주주 지분이 거의 동등하게 유상증자를 신주로 발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M&A구나 라고 확신을 이 순간에 가졌고요. 여기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임시주총 그리고 경영진으로 신규 선임이 되면서 신사업 공시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빼박 M&A라고 거의 100% 확신을 했었습니다. 100% 확신을 했었고, 자, 그럼 이 종목을 보면서 왜 하필 다른 M&A 종목도 많은데 왜 성안이었냐? 여기까지는 M&A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번까지는 그냥 여기서부터 4번까지는 그냥 M&A에 대한 근거예요. 네. 다른 여타 종목들이랑 똑같이 M&A에 대한 근거입니다. 근거.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베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고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종목의 진짜 베팅을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부러졌기 때문에 복귀를 하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의 마음을 다시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대주주는 VCD예요. VCD인데 VCD는 대우 하이텍입니다. 네, 대우 하이텍. 이거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대우 하이텍이 VCD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대우 하이텍이 그 전에 상장사죠. 지금 대호 AL이에요. 대호 AL. 대호 AL이 원래 대호 하이텍이 대주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한 머티리얼즈의 현재 대주주가 그 전 회사, 가지고 있던 전 회사가 대호 AL이라는 회사였어요. 대호 AL을 비덴트한테 매각합니다. 대호 AL을 대호 하이텍이 현재 대주주예요. 지금 성안의 대주주가 대호 AL을 매각합니다. 매각할 때 매각하고 성안을 산 거예요. 매각을 할 때 비덴트에 매각을 했어요. 비덴트에 매각을 했고, 이때는 차트의 흐름을 그때 돌아가서 보면 엑시트를 참 잘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성한 머티리얼즈의 대주주가 전 회사를 팔고 나올 때 엑시트 순간이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네. 이때입니다. 대호 AL 차트고요. 이때 이런 시세가 2배도 넘게 갔습니다. 2,000원 밑에서 시작해서 거의 5,000원 갔으니까 이런 상승을 보였고, 여기서 엑시트를 했어요. 네. 성한 대주주가 매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호 AL을. 그럼 이런 엑시트를 봤잖아. 그럼 지금 성한도
M&A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이런 엑시트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성안이라는 종목을 베팅을 해봤던 겁니다. 지금은 쳐물려 있지만. 네. 그리고 진입했던 단가와 자리들, 이런 것들이 과연 맞았나, 이런 것도 한번 복기를 해봐야죠. 지금 일단 어차피 부러진 상황에서 다시 복기를 해보는 겁니다.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맞았나 한번 더 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성안을 제가 처음 갖고 와서 매수를 처음 시작했던 게 1,400원일 겁니다. 아마 이 부근일 거예요. 이 부근일 겁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2번인가 3번인가 샀죠. 그래서 단가를 저는 1,200원에 맞춰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00원 정도면 쏘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트로 보게 돼도 그때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일단 이런 자리에서 이런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고 가고 있었어요. 이런 바닥을 잡고 있었고, 횡보 기간이 거의 6개월 이상 됐고요. 여기서 6개월 이상 됐고 매각될 예정이야. 그리고 여기서 소액 유증 들어왔어. 1,200원에 1,251원에 그리고 여기서 5% 지분 밑으로 빼놨어. 아, 그러면은 이거 베팅해봐야지 라고 생각한 게 요 1,400원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단가를 여기서 부러지게 되죠. 주가가 한번. 성안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여기서 한번 요 음봉으로 인해 땡겨서 보면 최근입니다. 이 음봉 한 방으로 인해 주가가 부러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는 3자 배정 물량 959원일 겁니다. 그리고 CB 1,023원 상장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0억 60억 총 90억 사이즈네. 근데 뒤에 나올 게 더 있어. 그러면 뭐 한번 부러뜨렸다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상황에서 이때까지 최근 거래 터지기 전까지입니다. 최근 거래 터지기 전까지, 이 시기부터 이 시기까지 왜 계속 들고 갔던 거야? 주가 이렇게 질질질질질질 흐르고 여기서 주가 잡아주는 척 하다가 음봉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들고 갔던 거야?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없었고요. 90억이라는 미니멈 90억이라는 돈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얘네들 단가가 959원하고 1,023원이야. 근데 거래 없이 이렇게 질질질질 흘러. 그러면은 이 90억이 엑시트 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엑시트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의 생각이니까 뭐 강요하진 않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으로는 90억이라는 돈이 엑시트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최근 이런 하락, 지금 거의 3단 저음 맞았죠? 3단 고음 말고 긴 거 하나, 횡보 3개, 또 하락 하나, 횡보 3개, 또 오늘 하락 하나, 이렇게 3개 맞았는데 이 하락은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장되고 전환되었던 보호예수 풀리고 이 물량들이 90억이에요. 엑시트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엑시트를 딱 안 보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계속 들고 있다면 그 FI들도 뭐 이번에 맞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뭐 뇌피셜이니까. 어쨌든 저는 엑시트 안 했다고 봅니다. 이 물량은 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거래량 이거 한번 도른 거 이것 때문에 다 이때 나간 거 아니냐? 물론 일부 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9월 13일 장대 음봉 거래 나왔어요. 이 음봉은 20일날 상장되는 물량이었습니다. 240만 주 240만 주 20일날 상장되지만 13일부터 권리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부터 팔 수가 있었어요. 9월 13일부터 9월 13일부터 매도가 가능했었고 9월 13일날 12물량이 출하가 된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 물량들이 나갔고 얘네들은 단가가 719원이에요. 근데 890원대부터 때렸기 때문에 충분히 본전 처리는 할 수 있었을 정도로 매도가 나왔다고 보고요. 물론 이 두 번째 음봉까지 얘네들 물량이 처리가 됐다고 봅니다. 얘네들 물량이 두 번째 물량까지 처리가 됐다고 보고요. 오늘 나온 음봉 9월 30일 얘네는 거래는 200만 주밖에 얘네는 524만 주입니다. 물량이 719원짜리가 524만 주예요. 524만 주. 오늘 거래량이 한 220만 주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전부 매도했겠나? 원래 이것도 권리공매도가 가능한데 그때 안 때리고 이거는 오늘 때렸습니다. 전에 장대 음봉은 권리공매도 날부터 바로 때렸고요. 오늘 때린 음봉은 권리공매도가 원래 전주였죠. 저번 주부터 매도가 가능했지만 안 팔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주식으로 전환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 거래량이 다행히 220만 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524만 주 전체가 다 나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0%예요. 이거는 100%입니다. 719원짜리 524만 주가 상장이 됐지만 오늘 거래량이 220만 주 터졌어요. 그냥 오늘 거래 터진 거 그냥 100% 얘네들 물량이라고 그냥 다 얘네만 매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도 220만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 매도는 됐지만 물려있는 애들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요일날 때릴 수도 있겠죠. 수요일날 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뭐 봐야 아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540원을 찍으면서 딱 한 달 만에 40%가 빠졌습니다. 음봉이 한 달 만에 40% 빠졌죠. 종가 기준으로 40%가 빠졌어요. 진짜 이거는 뭐 일단 제 영상을 보고 매매를 하셨다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 왜 이렇게 때린 거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물량 나오는 거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면 이 CB에 대한 이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감자, 증자, 액병, 액분 이렇게 주식수에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CB가 안전하다고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CB 채권이죠. 채권 자체로 들고 있으면 보전이 됩니다. 액병이 되면 액병이 된 만큼, 뭐 액분이 되면 액분이 된 만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단가가 조정이 돼요. 뭐 수량도 조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한 머티리얼즈 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 이런 감자에 대한 이슈 아닙니까? 이런 거는 어차피 상관이 없고, 야 이거 감자하는 거 아니야? 감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제가 봤던 그림은요, 제가 감자는 아닐 것 같다라고 베팅을 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은 12 물량입니다. 많은 12가 전환되었다. 채권 상태에서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빚으로 들고 있다가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재무에 있을 거다. 여기에 플러스 2번 유증 물량 3자 배정이죠. 600억입니다. 그 많은 시비 140억이라는 1회차 시비도 있고요. 60억이라는 시비도 있고요. 10억짜리 시비도 있고요. 그 많은 시비와 유증 물량이 짝짝짝짝짝 3자 배정이 탁탁탁탁탁 들어오게 되면 자본금으로 많이 편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감자에 대한 이슈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래 정지가 돼 있는 회사고 하면 볼 것도 없이 감자예요. 만약에 성한 머티리얼즈가 현재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시비가 그렇게 많고 여기 이 상태에서 자본 잠식률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주식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감자입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거래 재개를 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한은 엄연히 거래가 되고 있었고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 60억 넣은 애들도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들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엑시트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만약에 저런 감자 이슈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뭐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60억 넣은 애들도 감자를 같이 맞는다 그러면 같이 물탈 생각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상패 걱정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매우 떨어져요. 코스피랑 코스닥은 다릅니다. 코스닥보다 코스피는 훨씬 유연합니다. 유연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코스닥은 4년 지금은 5년이죠. 5년 연속 적자, 뭐 자본 잠식 5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훨씬 유연하다.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는다. 횡령, 배임 이런 거 터지지 않는 이상 덜 받는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는 좀 충분히 회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팅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 CB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CB도 오늘 나온 물량은 719원짜리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물량은 손절 물량이에요. 형님들, 채권자가 손절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719원짜리 들고 있는 애들이 던진 거예요. 손절이에요, 손절. 그럼 왜 이런 손절을 했냐? 왜 이런 손절을 했냐? 719원짜리 CB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풋옵션에 대한 선택지도 있었어요. 이거는 내일 10월 1일부터 풋옵션 행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풋옵션이라는 거는 내가 CB를 들고 있어요. 오늘처럼 주식으로 전환해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CB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간이 있어요. 내가 CB권자 CB를 들고 있으면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풋옵션 기간에 회사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저 12 채권으로 들고 있는데 계약서대로 이자만 주고 저한테 돈으로 돌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시기가, 신청하는 시기가 내일부터예요. 10월 1일. 도래하는 시기가. 근데 얘네들은 지금 9월 초에 상장을 시켜서 손절을 했단 말이야. 네. 어쨌든 이런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시비권자들한테는 제가 다시 정리하면 시비권자들한테는 이런 권리가 있었어요. 감자에 대한 증자, 액병, 액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전받는, 시비 자체를 전환시키지 않고 들고 있으면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게 아니다. 아, 회사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은 회사에 풋옵션을 요청해서 그냥 나 이자만 받고 주세요. 원금 주세요. 라는 선택지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리픽싱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차피 최저 리픽싱이 700원대입니다. 형님들이 지금 엑시트 가능한 시비들이 있잖아요. 1회차부터 몇 회차까지 최근 발행한 거 말고 그 전에 작년에 찍어놨던 시비들은 리픽싱이 가능한 가격이 700원대입니다. 700원대. 7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단순 주가 이슈로만으로는, 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싼 가격의 증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 조금 더 리피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말씀하는 거는 되게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정 기간이 3개월이고요. 이미 7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500원대죠. 이거를 위해서 이런 멍청한 단순 걔네들 시비 단가를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채권자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900원대 1000원대 있는데 이런 일들을 만들진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요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시비권자들은 이런 권리가 있었다. 권리가 있었고, 오늘 어쨌든 손실 매도한 겁니다. 719원이 손실 매도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팩트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손실 매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손실 매도했냐? 채권자들이 한 명이 아니겠죠. 시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일 겁니다. 다수일 거고, 그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890원짜리부터 먼저 때리기 시작했는데, 뒤에 전환하는 애들은 이거 뭐야 하면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 걸 수도 있고요. 투자자의 각자 상황은 급한 애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급한 돈을 썼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있거나 혹은 또 이런 각자 그 시비 투자자들이 우리 같이 개미가, 우리 소액주들이 여기 성안에 투자하는 것처럼 나도 투자하고 얘도 투자하고 형도 투자하고 누나도 투자하고 동생도 투자하고 이렇게 개미들이 투자해서 각자의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에 투자한 상황이. 채권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채권자들도 그 시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다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거는 큰 위로가 되지 않고 큰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회사의 상황이라고 써놨는데 M&A가 자꾸 딜레이 되고 있어. 인수 납입을 안 하고 납입을 계속 딜레이 시켜. 형님들 주식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죠. 아니 니네 안 할 거면 안 하고 부러뜨릴 거면 부러뜨리고 할 거면 돈 빨리빨리 넣고 하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불확실성이 막 계속 증폭되는 과정에서 먼저 때린 애들이 나온 거야. 240만 주가 890원에 그냥 자기들 본절하고 나갈게 그러고 그냥 털고 나가버렸어. 근데 우연치 않게 다음에 상장시킨 애들은 주가를 봤더니
손실 구간이야. 그래서 채권자들도 뭐 다 무조건 형님들처럼 시비권자들이 무조건 나는 이득이야, 나는 이득을 보고 나갈 거야,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주식을 모르는 분들도 시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FI들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식으로 전환을 시켜놨는데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도 있고, 납입도 안 하고, M&A 계속 딜레이 시키고, 인수자가 뭐 주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흔들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뉴스도 안 내고, 뭐, 이런 M&A, 자기들이 갖고 오는 재료에 대한 어떤 이런 팩트적인 것들이 뭐 밖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때린 걸 수도 있어요. 손절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M&A에 대한 딜레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비들이 일부 이탈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회사와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님들이 이제 보실 때 FI들은 무조건 대주주 우호야. 우호 물량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I들과 대주주 사이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투자를 받을 때는 아이고 우리 투자자님 했을 수도 있고요. 투자자도 이거 대주주가 이런 시장에, 형님들 이런 투자를 받을 때는 시장에 비공개 IR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주변에 내가 이 회사를 인수했고 이런 사업을 이끌어 나갈 거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매출을 만들 거고, 이런 재료가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좀 더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그런 IR 미래의 청사진들을 M&A를 할 때 이 회사 인수하는 측에서 시장에 있는 참여하는 FI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모아서 투자를 받기 위해 비공개로 보통 IR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거를 형식적으로 비공개 IR을 진행할 때 초대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냥 그 주변에 아는 분들, FI들, 그러니까 그 회사 내부에서 이제 뭐 임원들이 아는 그런 투자자들, 소위 말해서 뭐 주변에 돈이 많은 분들인데 투자는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돈을 가져와서 투자를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FI랑 대주주랑 무조건 R36은 아니다. R36이라고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FI랑 대주주가 무조건 친한 사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FI는 대주주의 IR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CB 찍어주고 하면 얼마 나중에 무조건 엑시트 시켜줄게, 보장할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CB 찍어주면 나중에 엑시트 시켜줄게,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대주주가 그냥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한테 쫙 IR 뿌리면서 우리 앞으로 이런 거 사업할 거고 투자하실 분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딱 투자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 투자자들도 그 미래의 청사진을 보고 투자했을 텐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대주주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주주 쪽, 회사 쪽과 FI들 쪽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 간혹 가다 보면 그런 FI들, 대주주 사이가 틀어져서 FI들이 뭐 소액주주들 모아서 회사에 뭐 경영권 소송 걸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 걸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풋옵션 때리고 나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마 이 세 가지의 입장이 있을 건데 아마 이 두 가지가 많이 크지 않을까 오늘의 그거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반대로 물어볼 수 있죠. 너 왜 풋옵션 선택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시비들은 손실까지 하면서 매도를 하는 거야? 회사에 돈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증 금액을 CB는 주식으로 전환됐지만 뭐 그 전에 자금은 다른데 이제 막 이 성안이 다른 것도 하면서 막 타법인 인수도 하고 하면서 돈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CB 아니 유증이 납입이 중요한 겁니다. 회사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풋옵션을 해줘?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세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털고 나간 걸 수도 있고요. 암튼 불확실성을 동반한 이 딜레이가 가장 큰 이유일 거고 그게 아니라면 회사와 소통이 되지 않는 FI들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있겠죠. 지금 엑시트 하려고 하는 FI들은 뭘 보고 들어온 FI들이에요? 회사 인수 당시에 들어왔던 FI들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대주주가 갖고 온 펄을 갖고 보고 왔단 말이야. 그게 뭐야? 히토류였어. 히토류였는데 현재는 뭐야? 현재는 M&A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재료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니네 FI들이 이거 FI예요. FI들이 야 이거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걸로 한다며. 그러면은 회사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 원래 회사 인수할 때 히토류로 해서 이렇게 사업 발전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회사 매각으로 돌렸어 라고 얘기하면서 매각으로 돌리고 앞으로 회사는 반도체 쪽으로 갈 거야 라고 다시 얘기했겠죠. 그러면은 이 FI들 중에서도 뭐야 이거 내가 보고 있었던 그림과 흐름은 아니잖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큰 흐름은 반도체로 가야 되고 있는 모습으로 회사 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앉혀줬고 대주주 자리를 주기로 예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FI들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도 다 성질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오늘 성안을 손절한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오늘 성안을 매수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주식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FI들 안에서도 이 회사를 볼 때 판단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그 FI들이 그냥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도 이 회사를 보는 방향이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오늘 손절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매수를 한 사람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FI들도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다만 단가가 낮았었고 FI들은 다만 우리랑 다르게 그 회사 인수하고 투자자 모집에 참여를 했던 분들이라 아무래도 회사에 대해서 우리보단 더 잘 알았던 분들이 맞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에서는 크게 요거까지 요 상황까지 풋옵션 안 돼. 요 상황까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크게 요 세 가지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FI들도 우리랑 똑같은 투자자일 뿐이다. 형님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FI라고 무조건 먹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그쵸? 오늘 형님들 이런 대량의 매도 거래량 개인 투자자가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오늘 나온 건 10이 맞습니다. 720원짜리 10이고요. 그 사람들도 손실 처리를 한 거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저는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이 성안을 볼 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뭐 머리 뜨거워졌죠. 마이너스 15% 빠지고 종가에는 뭐 한 8% 정도 6%까지 올라왔다가 종가는 한 8% 마감했는데 마이너스. 어쨌든 오늘 10월 주총과 앞으로 유증 납입 결과에 따라서 리스크가 확대되느냐 아니면 리스크가 줄어들고 주가가 올라가느냐,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도 요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요거를 보고 있고 요거를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차트로 돌아가서 다시 보게 되면 오늘 거래량은 220만 주, 여기는 786만 주, 거래가 거의 두 개 합쳐서 1000만 주 정도 터졌죠. 근데 팔아야 될 물량이 240만 주 플러스 524만 주. 이 물량을 팔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때 못 팔았어요.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팔 수가 있었어요. 오늘 거래량을 얘네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다 만들었다,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하더라도 다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12 채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또 봐야 되겠죠. 봐야 될 것 같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채권자들 일부가 이탈하고 손절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을 타거나 하는 거는 웬만해서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가 큰 음봉 한번 빠졌을 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죠. 아직 기다려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더 매몰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더 매몰되는 것보다 10월 유증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뭐가 눈으로 보여야 하는데, 주가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계약, 판매 등의 공시. 이거는 반도체가 좋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들어올 재료의 실체가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희토류가 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계약, 판매, 납품 등의 공시, 반도체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희토류가 될 수 있겠고요. 반도체가 계약이 되거나 판매 공시가 같이 딱 뜬다, 만약에 납품, 계약, 판매 공시가 같이 막 대량의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사업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김인겸 씨가 갖고 오는 사업의 실질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고, 아마 근데 이거를 스타트에 끊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 재료에 대한 계약, 판매 공시 등이 나오면서 스타트를 끊지 않고, 보통 이런 거는 M&A 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제가 보는 이런 종목들에 보면 신사업에 대한, 이거는 M&A 재료입니다. M&A 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펄, 단일 판매 공시, 계약 공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야 신사업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신사업에 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는 보통 피날레에 나옵니다. 엑시트 끝자락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물량 다 털 거야 할 때, 그때 이런 공시들이 고점에 나오게 되면서 그 주식의
실체가 드러나고 고점이 나옵니다. 예. 보통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만약에 단일 판매 계약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 히토류로 먼저 나오고, 히토류로 먼저 나와서 주가가 같이 상승을 하고, 거기에 납입까지 딱 찍히면 3번 납입.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 두 개만 움직여도 뭐 봐볼만 할 텐데, 지금 세 개 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다시 정리하면, 눈에 가시적으로 확인돼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 주가. 두 번째, 판매, 계약 등의 공시. 세 번째, 유증 납입. 네 번째, 굳이 따지자면 주총 통과.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게 네 가지 정도 됩니다. 네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네 가지 정도에서 주총은 큰 의미가 없고요. 유증 납입, 주가, 판매, 계약 등의 공시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 하면 뭐 그냥 움직일 수도 있죠. 납입에 대한 기대감, 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보통 제가 보는 이런 M&A 종목에 대한 이런 거는 단일 판매 공시 계약이 그 전 재료, 전 회사, 이게 굳이 없더라도 전 사업에 대한 테마가 끼거나 테마가 붙거나, 그때 당시에 시장 상황에서 얘네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테마가 붙거나, 아니면은 테마가 없어도 뭐 판매 계약 공시들, 성안으로 따지면 히토류가 될 거예요. 예, 히토류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같이 여기서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유증 납입이 되고 주총이 통과가 되고 주가가 한 번 더 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피날레는 신사업에 대한 인수할 거 아니야. 유증 납입하면 인수할 거 아니야. 인수자 아니야. 인수가 완료되면 신사업, 인수자가 가져온 재료, 여기에 재료에 대한 납입, 단일 판매 공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날레를 치게 되는데, 어떤 거를 어떻게 운전하고 어떻게 갈지는 저도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네 가지 중에 충족되는 것들이 눈에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는 일단 주가 흐름에 맞춰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쉽게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매물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추매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되고요. 그거를 회사와 지금 M&A 되는 하는 그 인수자 쪽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 FI들도 이렇게 손실을 보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M&A 종목에선 리스크가 있지만, M&A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매번 설명드리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많이 없어요. 사실 좀 진짜 많이 없고요. 왜 전에 엑시트를 잘 하고 회사 잘 던지고 나왔던 현재의 대주주가 지금 주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면서 모두를 힘들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생각인 건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눈에 가시적인 게 보여야 되는 시점이고,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은 주총 부근에서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휴장이고요. 수요일날 거래가 되는데, 수요일날 남은 채권자들이 물량을 밑으로 또 집어 던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손실 구간이에요. 채권자들도요 720원으로 잡을게요. (25% 손실 구간입니다). 채권자들 CB 갖고 여기 1년 묵혀놨던 사람들도 25% 손절 구간인 거예요. 회사 보고 투자했던 CB 투자자들도, 채권 투자자들도 그런 상황이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뭐 여기까지 와서 제가 어떻게 하라 말아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10월 그것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전에도 잘 했던 분들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지, 일부러 만드는 건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머리 뜨겁고 힘드실 텐데요. 파이팅 하자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 때문에 만약에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이 종목을 봤는지는, 왜 봤고 어떤 가격에 왜 매수를 베팅을 해봤고 어떤 근거를 갖고 있었는지 영상 초반에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지만 제가 이 종목을 봤던 이유들, 근거들 한번 살펴봐 보시고 큰 노여움은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비권자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감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차피 540원 왔는데 여기서 뭐 손절을 하는 거는 이미 손절 구간이 지나갔다고 보고요. 그거는 그 뒤에 봐도 됩니다. 540원에서 손절하나, 어차피 뭐 500원에서 손절하나, 500원 밑으로 가진 않겠지만,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그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뭘 더 어떻게 해요. 회사 잘 되길 기다려 봐야 되고요. 일 잘하길 바라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더 매몰될 시기가 아니라 눈에 확인이 돼야 된다. 눈에 확인이.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머티리얼즈 여기까지 하겠고요. 힘내십시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